안녕하세요. 아츠원의 써니입니다. 네, 여러분 중국에서 최고급 술인 마오타이도 가짜가 판을 쳐서 최근 많은 제조업자들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몇 년 사이 가짜 와인이 꽤 많이 유통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가짜 와인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문제인데요. 기록에 의하면 2000년 전 로마에서도 팔레르니안 와인이라는 그 당시 최고급 와인의 가짜가 판을 쳐서 중산층이나 가난한 가정집에까지 공급될 정도로 넘쳐났다고 해요. 여러 기록만 봐도 인류가 계속 와인을 마시는 한 가짜 와인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가짜 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판치는 가짜 와인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중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와인이 있습니다. 보르도의 1등급 와인이죠. 5대 샤또 중 하나인 샤또 라피트 로츠일드인데요. 빈티지에 따라 다르지만 국내에서도 최소 150만 원 이상이 판매되고 있죠. 그런데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 와인의 양이 실제 라피트 로츠일드사에서 생산하는 양보다 많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17년도에 중국의 허난성에서 약 5만 병의 짝퉁 와인이 적발됐는데요. 이 가치만 해도 약 11억 원에 달합니다. 네, 2023년에도 푸젠성에서는 약 1950억 원 상당의 라피트 로츠일드와 최고의 호주 와인 중 하나인 펜폴즈의 위조 와인들이 압수되기도 했어요. 최근에 와인의 품질 향상에 애쓰면서 굉장히 세계화를 꿈꾸고 있는 중국 와인도 위조품이 많긴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짝퉁 와인 유통량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프랑스 보르도 와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선 1시간마다 3만 병씩 짝퉁 와인이 팔리고 있다고 해요. 문제는 이런 제품들이 중국을 넘어서 해외로도 수출되고 있다는 점이죠. 네, 와인 대표국인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도 매년 짝퉁 와인을 적발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고 짝퉁 시장 규모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400억 달러, 약 하나 5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52조가 있는 돈이야? 짝퉁 와인은 중국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짝퉁 와인계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닥터 꽁띠란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출신으로 실명은 루디 커니아완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으로 꼽히는 로마네 꽁띠를 좋아해서 닥터 꽁띠라고도 불리고요. 그 중에서도 유독 1947년산에 집착해서 닥터 47이라고도 불립니다. 네, 2000년대 초반에 로마네 꽁띠, 페트리스, 르펜 같은 세계적인 명성이 지닌 고가의 와인들을 위조해서 경매에 붙였었는데요. 이렇게 수집가들에게 판매한 와인만 약 400억 원입니다. 마지막에는 정작 주인은 만든 적도 없는 빈티지의 와인을 경매에 붙였다가 FBI에게 발각되고 1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지금은 출소해서 고향인 인도네시아로 추방당했죠. 또 이탈리아인들이 자국의 유명 와인인 사시카이아를 위조해서 한국에 판매하려다 검거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2020년 사건인데요. 밀라노 출신의 부자지간이 함께 공모한 사건이래요. 사시카이아 병과 똑같이 생긴 병을 만들어서 싸구려 시칠리아산 와인을 거기에 담고 이걸 한국, 중국, 러시아 등에 수출하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디테일한 게 10여 년 전에도 가짜 사시카이아가 유통된 적이 있어서 이걸 방지하려고 와이너리에서 와인병에 사시카이아라는 이름을 양각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정품 확인 홀로그램 같은 장치를 했는데요. 이 사기꾼들이 홀로그램과 그리고 라벨의 재질, 그 무게까지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병막인 코르크도 동일한 크기, 모양으로 특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르크는 불가리아에서, 병은 터키에서 공급받는 국제적으로도 분업화된 사기였다고 하죠. 지금 사시카이아 국내 시장가가 40만 원 정도인데 이보다 70%는 저렴하게 주겠다고 하니까 정품이라고 믿은 수입업자들은 혹했을만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고가의 와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친숙한 와인도 희생양이 됐었는데요. 한국에서도 캥거루 그림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와인이죠. 옐로우테일의 짝퉁 와인이 2021년에 영국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일반적인 슈퍼마켓에서도 버젓이 판매가 됐고 중국의 범죄 조직이 유통시킨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사실 한국도 예는 아니에요. 오래된 사건이긴 하지만 2009년에 한국의 한 수입업자가 중국산 싸구려 와인을 미국산으로 둔갑시켜서 약 3배 이상 비싸게 판매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직적인 가짜 와인 유통은 심각한 수준인데요. 영국 전문가들은 짝퉁 와인 유통을 막지 못하면 전 세계 와인 산업이 입는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만 약 4천조 원까지 불어날 거란 예상을 했습니다.
가짜 와인을 만드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범죄를 조장하려고 알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첫 번째는 진짜 정품 와인 병에 가짜 와인을 채우는 방법이에요. 이건 좀 더 쉬운 과정이어서 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고 또 뛰어난 평론가들도 속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정품 와인의 빈병을 구매해서 범죄에 이용하는데 한정판 제품의 빈병일수록 당연히 인기가 높다고 하죠. 실제로 2007년에 이베이에서 프랑스 보르도 최고급 와인이죠. 페트리스 한 병이 80만 원에 팔렸어요. 근데 실제 와인 가격이 이 페트리스가 800만 원이 넘거든요. 이 80만 원이란 가격이 이 와인의 빈병 가격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로마네 꽁띠나 페트리스, 무똥 로칠드 이런 와인들, 프랑스 최고가 와인들의 오래된 빈티지의 빈 병은 최소 60만 원 정도에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두 번째 방법은 병에 든 와인은 그대로 두고 라벨만 바꿔서 붙이는 방법인데요. 동일한 와인을 사서 빈티지를 바꾸는 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2013년 빈티지의 샤또 무똥 로칠드를 한국에서 한 60만 원대에 산 적이 있는데요. 이런 걸 황금 빈티지 중에 하나인 2010년의 라벨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이건 판매가가 최소 150만 원 이상이니까 가격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같이 와인이 품귀 현상을 보일 때는 시장에서 이것보다 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첫 번째 방법처럼 아예 다른 와인을 채워 넣는 게 훨씬 더 큰 이익이지만 두 번째 방법이 더 안전해 보이죠. 범죄 조장. 여기서 중요한 건 고가의 와인일수록 그리고 오래된 빈티지일수록 짝퉁 와인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가의 와인은 사람들이 잘 개봉하려고 하지 않아요. 라피트 로칠드가 만들어진 약 150년 동안의 모든 빈티지를 다 모으는 게 목표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인 경우에는 특정 하나의 빈티지를 오픈을 해버리면 다신 그 빈티지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코르크를 열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큰 돈을 주고 어렵게 사들인 와인이 가짜 와인이더라도 와인셀러에 고이 모셔져 있으니까 발각될 일이 없는 거죠. 이럴 거면 뭐하러 사 안 마실 거면. 그리고 아무리 가짜 와인이라고 하더라도 병에 담겨서 유통되는 순간부터 발각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해당 와인이 의심스러워서 병을 따는 순간 그 증거는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왜? 딴 사람이 이 와인에 뭘 했는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초고가 와인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와인의 맛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예를 들면 한 병에 800에서 1000만 원인 페트리스, 2000만 원이 넘는 로마네 꽁띠는 물론이고 구하기 어려운 오래된 빈티지의 명품 와인들을 자주 마셔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또 와인의 경우에는 빈티지마다 맛이 미묘하게 다르고 그리고 보관 상태에 따라서도 전혀 맛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구별해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 평론가인 로버트 파커가 1921년산 페트리스 매그넘을 시음하고 100점을 줬어요. 이 매그넘은 일반 와인의 2배 사이즈인 1500ml를 이야기하죠. 근데 해당 와이너리에서는 우린 1921년에는 매그넘 사이즈를 생산한 적이 없다라고 밝혀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각 국가나 개별 생산자가 와인 사기를 방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정부가 나서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기관도 만들었고 일부 병에는 1년 번호를 새기거나 유통 과정을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긴 합니다. 오래된 빈티지 경우에는 동위 원소 분석 기법 등의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라벨에 QR코드를 삽입해서 스마트폰으로 정품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와인도 있죠. 여러분 혹시 정말 구하기 힘든 유니콘 와인, 전설적인 와인을 구경하거나 맛볼 기회가 어느 날 나에게 왔다. 그러면 일단은 의심부터 하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가짜 와인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해당 와이너리에 가서 사면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물론 일상생활에서 마시는 데일리 와인은 위조될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와인을 사게 된다면 확인하는 게 필수죠. 정말 허접하게 만든 와인이면 외관상으로도 사실 확인이 가능해요. 먼저 와인 라벨을 살펴보세요. 고급 와인들은 앞서 말한 홀로그램, QR코드, 일련 번호 등의 장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종이의 재질, 잉크의 번진, 접착제의 흔적이 남아있진 않은지, 그리고 과하게 레이블이 손상되진 않았는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1957년 이후에 울트라 화이트라는 기법이 생겨나서 종이에 블루라이트를 비추면 형광으로 빛난다곤 해요. 근데 57년 이전 빈티지면 당연히 빛이 나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빈티지를 실생활에서 만날 일이 없죠. 그리고 진짜 와인 라벨을 어디서 구해와서 붙였다면 구별하기가 더 어렵죠.
네, 정말 마시고 싶은 와인을 찾는다면 와이너리에서 직수입하는 수입사의 와인을 사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해외 직구로도 구매를 많이 하시는데 역사가 깊고 신뢰할 만한 중개상이 아니라면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리고 와인을 수집하거나 투자하는 게 목적이라면 해당 와인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모으고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마시고 수집할 와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대다수의 와인은 수입사가 정식으로 수입하는 와인들이지만 고급 와인의 경우에는 여러 유통 경로를 통해서 수입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추원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가짜 와인에 속지 않는 현명한 와인 애호가가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마추원의 써니였습니다.